카메라에는 기본 센서가 있는데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이 센서를 위한 플래시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센서도 있지만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우키텔 WP7은 적외선 나이트 비전이 내장된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카메라는 8메가픽셀밖에 되지 않아서 화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꽤 크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기에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최초의 전화기 카메라는 교세라 비주얼폰 VP210에 장착되었습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 제작되었고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카메라는 0.11메가픽셀에 불과했고 1초에 2개의 비디오 프레임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최초의 전화기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의 값싼 기기들도 과거의 가장 강력한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은 달에 최초로 사람을 보낸 컴퓨터를 모두 합친 것보다 50만 배나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전화기는 사실상 점점 전화기라기보다는 PC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PC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화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모듈화 될 것입니다. 2016년 구글이 첫 시도를 했어요. 카메라, 스크린, 배터리 등 서로 다른 블록으로 된 전화기를 만들고자 했고 프로젝트 ARA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19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우리는 플립폰이 다시 인기를 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화면과 키보드가 있는 구식 플립폰 말고요. 플립폰 2.0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겸용으로 화면을 접어서 서로 변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LG도 휘어지는 화면이 달린 스마트폰 LG G 플렉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기종의 특징은 또 있어요. 이 전화기는 사람의 피부처럼 커버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섬유는 긁힘과 파손을 수리합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지는 않지만 작은 손상 부위는 복구할 수 있어요. 창홍 H2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음식을 스캔하고 음식의 화학적 성분을 알려줍니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실험실과 같네요. 때때로 전화기의 게임 컨트롤이 상당히 미흡해서 맘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소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페리아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밀기만 하면 전화기는 작은 게임 콘솔이 되어서 어떤 게임에서든 모든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은 게이머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갤럭시 빔의 몸체에는 작은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에게 영화, 사진, 게임 또는 문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전화기와 평평한 벽만 있으면 됩니다. 최초의 휴대폰은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였습니다. 37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기, 형태, 무게 때문에 이 전화기는 벽돌폰이라고 불렸습니다. 배터리도 좋지 않았어요. 35분 통화를 위해서 10시간을 충전해야 했고 가격은 거의 500만 원이었죠. 요즘 휴대폰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인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휴대전화의 90%는 방수입니다. 바쁜 일본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일과 휴식을 위해 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는 심지어 스포츠 종목이 되기도 했어요. 휴대폰 던지기 대회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회는 20년 전에 시작됐고 현재 세계대회와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루에 미국에서만 60억 개의 SMS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매년 약 2조 2,700억 개에 달하는 숫자예요. 일부 전화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는 전화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전문적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며 수많은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능은 강력한 프로세서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PC보다 스마트폰이 5배 더 많습니다. PC를 켜서 이메일을 쓰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친구와 메시지로 대화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휴대폰 덕분에 달력, 문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2020년 1사분기 동안 2억 7,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의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이며 미국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매년 약 10만 대의 스마트폰이 변기에 빠집니다.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빠진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손을 넣어 꺼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전화기를 사용하고 종종 떨어뜨리기도 하고 두고 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사용을 삼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확인하거나 알림을 읽기 위해 휴대폰을 꽤 자주 봅니다. 얼마나 자주일까요? 일반 사용자는 하루에 약 110번 전화기 잠금을 해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루에 900번까지도. 그건 매 시간 눈을 깜빡이는 수와 맞먹어요.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47%가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와 오락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핸드폰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는 개인 비서와 같습니다. 우리 핸드폰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데 매년 1,000원도 들지 않아요. 마치 잠이 깨는데 1년에 커피 한 잔이면 되는 것과 같죠? 부럽다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인터넷 접속에 전화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컴퓨터만큼 강력해짐에 따라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 76%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전화기는 아이폰이 아닙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전화기는 노키아 1100입니다. 노키아는 2억 5천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 휴대폰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판매량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잘 팔린 아이폰 모델은 아이폰 6와 6 플러스입니다. 2억 2천만 대가 팔렸어요. 물론 수년간 판매된 모든 모델을 합치면 애플은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로 22억 대의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며 인구 증가율이 아이폰 판매율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처럼 보입니다. 5, 6년 뒤면 80억 대 이상의 아이폰이 판매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판매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이폰의 가치는 약 180억 원이었습니다. 24캐럿 금 135g으로 만들어졌고 몸체에는 600개의 하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어요. 태평양에 있는 약 15개의 개인 섬의 가치를 합한 것과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한 손에 들 수 있다는 것뿐이죠. GPS가 장착된 최초의 휴대전화는 베네폰 에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안심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에 베네폰에 의해 출시되었고 유럽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심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홍콩에는 스마트폰 소유주보다 2.5배 더 많은 수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인구는 750만 명이지만 사람들은 1740만 대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요. 홍콩에 산다면 스마트폰이 2개 이상 있어야 하나 봐요. 전 세계에는 68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51억 6천만 명은 적어도 한 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몇 년 후에는 그런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